자, 섹터별, 종목별로 전략을 세워봤다면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 연구원 모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초면이라서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예. 조금 분위기 아쉽습니다. 네. 코스피가 7거래일째 상승을 하다가 8거래일이라는 신화를 쓸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어제는 약간 쉬어갔어요. 네. 숨고르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너무 고점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반락의 시작일까요? 사실 뭐 지난해 워낙에 좀 시장이 부진했었다 보니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이 뭐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뭐 0.84배까지 PBR 레벨 기준으로는 떨어졌었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하면서 그래도 0.9배를 상회한 레벨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상태의 레벨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최근에 반등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나 뭐 중국의 내수 부양과 같은 부분들의 수혜 이런 부분들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지표로서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심이 뭐 당장에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길어질까요? 뭐 예. 일단은 지금 워낙 밑단에 있었던 영역들이고 지금 또 미국의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그 단기에 올라 있는 레벨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재의 레벨을 유지하면서 이제 좀 주도 영역이 조금은 손바뀜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재료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네. 거. 자, 근데 이번 주에 분위기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주도주라고 표현을 했었던 뭐 방산, 조선, 맞아요.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동안 안 갔던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저희가 급한 생각일까요? 사실 저희도 뭐 이제 연초부터 워낙에 이제 뭐 조선, 뭐 기계, 그러니까 뭐 전력기계라든지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쏠림이 워낙에 심했었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PBR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업황 자체가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계속 랠리가 이어져 오면서 베이스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쏠림이 어느 정도는 분산되거나 혹은 다른 주도 영역을 찾거나 이런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런 수급 분산의 영역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나타났었던 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고 뭐 섹터별로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특징은 결국 작년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분산의 영역에서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는 지금에 있어서는 아직 관세 불안이나 뭐 달러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낮은 뭐 서비스 산업이나 뭐 내수 소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 소비. 사실 중국이란 키워드라고도 충분히 엿볼 수 있어서 네. 모처럼 또 긍정적인 대답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에 지금 위협이 가장 큰 리스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지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또 돌연 자동차, 반도체 쪽엔 관세 부과 일정을 앞당기고 의약품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워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영향 어떻게 분석을 좀 하세요? 물론 이제 사실
보편관세 부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나라의 실적에 영향을 안 미치는가 하면은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뭐 저희 분석 자료보다는 좀 더 공신력 있는 그 산업연구원 조사 분석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에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할지 그리고 지금 집권 이후에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의 대미무역 수출 감소 효과가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뭐 13%까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타격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시장 하락폭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나타났었던 거는 집권 이후에 생각보다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려하던 것처럼 공격적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현재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사실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진행되어 오면서 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더 하방을 보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데는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매를 많이 맞아서 맷집이 생긴 것도 그렇다고 있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관세에 있어서도 우리 맷집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얻게 되는 발언이네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공매도인데요. 당장 다음 달 31일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주요 타깃 종목이나 섹터들에 대한 의견도 약간은 분분한 상황인데요.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쪽으로 좀 좁혀서 보시는지,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팁 좀 주세요. 일단은 뭐 3월 31일부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종목의 특징은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싼 종목의 공매도 수요가 몰리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최근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종목이라든지 뭐 업종 내에서 좀 픽을 해본다면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 정도로 좀 소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MSCI 편입 이런 물망에도 올랐었던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두산,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정도까지 좀 소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시간이 남았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 또 작년 대비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그 레벨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앞서서의 계속 드렸던 내용이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싼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수요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 쏠림이 심화된 시장에서 다시금 또 분산을 수급의 확산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가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네. 시장 참여 기대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선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사례에서 모두 이제 뭐 외국인 시장 참여 비중이 금지 기간 동안 크게 축소가 되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종목 대응에 있어서 이제 쏠려 있던 부분들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종목별로는 좀 분산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뭐랄까요, 팁을 얻었고 그런 상황에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 또 국내 증시 부양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로 좀 시선을 돌려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뭐 볼만한 지표라든지 이벤트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PC 물가 지표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자 미국 시장에서 발표될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서도 어느 정도의 물가 레벨에 대한 관심이 환기가 될 텐데 다음 주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가 또 그에 이어서 물가 우려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러우 종전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도까지 같이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요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센티먼트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이제 건설이나 건설 기계, 뭐 철강 같은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월마트 실적을 통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끝으로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자문을 좀 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뭐 말씀드렸던 내용의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작년에 워낙에 쏠림이 심했었던 시장이었고 이제 올해는 그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후반에 이제 PC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단기 반등에 성공했던 지수가 해당 레벨을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측면에서는 부담이 낮지만 이제 실적 기대가 유효한 영역들에 대한 좀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쏠림이 됐었던 섹터나 종목군들의 쏠림 해소,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어쩌면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베이스가 잘 받쳐주는 기업 쪽으로 쏠림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김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